안녕하십니까? 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미분 방정식이 되어지겠습니다. 특히 본 미분 방정식 초반부 강의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이거나 또는 미분 적분학을 선수 과목으로 잘 이수한 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끔 초반부는 그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통 또는 경제회계계통 후 문과 학생들을 위한 것도 당연하고요.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흔히 이공계통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에서 미적분학 1, 2를 마친 학생들이 2학년 1학기에 한 학기에 걸쳐서 주로 듣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저 같은 경우도 기억이 생생한데 도대체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고 방정식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가 미분자가 들어있는 미분 방정식이란 말은 저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처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방정식의 종류 하나일 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최용심 배움터 4, 5학년에 해당되는 그 방정식에 대한 강의를 보면은 제가 수식에 대한 분류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 수식에 대한 분류가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맞게끔 그 범위까지만 분류를 해놓았지만은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미분 방정식의 범위까지 우리가 분류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 분류는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미분 방정식은 수학의 어떤 부분에 속하고 있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도록 합시다. 어떤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그 좌표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숲을 보고 나무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있으면은 훨씬 어떠한 대상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나의 현재 입장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식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수식. 말 그대로 수식이란 것은 숫자로 된 식 이런 말 같은데 일단은 수식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수식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식은 부등식과 등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고 그러지요. 좋은 예로 5는 2 플러스 3 이렇게 했을 때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고 또는 x 플러스 1은 5 이것도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한번 볼까요? 5는 3보다 크고 또 x는 8보다 크고 지금 이것도 4개 다 수식이에요. 숫자로 된 식. 수식은 수식인데 첫 번째 그 두 개는 이코르라는 등호로 수식이 세워져 있죠. 이렇게 이코르라는 등호로 세워져 있는 이러한 수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등식. 이때 이 등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을 등자 그 정도 좀 되겠죠. 한자로. 그래서 등식이란 것은 같은 식, 즉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그러한 식을 무슨 식이라 그래? 등식. 그러면은 부등식이란 것은 등식의 아닐 부자이기 때문에 이코르가 없겠네. 그래서 5는 3보다 크다. 이것이 어때요? 부등식이에요. 이때 좌변인 5하고 우변인 3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x는 8보다 크다. 이것도 부등식이죠. x라는 어떤 숫자를 대신한 문자예요. 이렇게 숫자를 대신한 문자를 우리가 대수라 하잖아요. 대수. x라는 대수하고 이 8하고 봤을 때 x가 더 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등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은 부등식과 등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는 3보다 크다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x는 5보다 크다
이러한 것이 부등식이란 거 이제 확실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어요. 등식은. 그런데 이 등식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항자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항상 등식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2 플러스 3 이것은 5하고 같다. 그러면 이 수식 같은 경우는 항상 같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항등식의 좋은 예가 또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죠.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것 같은 경우도 항등식의 좋은 예이죠. 왜 그래?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은 항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정식이란 것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요. 즉 항등식은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 하는데 이 방정식은 뭐예요? 항상 성립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좋은 예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x 플러스 1은 5. 분명히 같다고 했기 때문에 등식은 등식이에요. 등식은 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항등식이 아니고. 왜 그래? 이때는 x가 어떤 값일 때만 이것이 성립을 해. x가 4일 때만 이 값이 성립을 하잖아요. x가 4일 때만.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 이것은 등식은 등식인데 방정식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대수 방정식이 있고 또 미분 방정식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대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대수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숫자를 대신한 문자, 그것을 대수라고 해요. 물론 이러한 정의 자체는 또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 정의만으로도 미분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대수 방정식은 말 그대로 숫자를 대신한 방정식이란 말이잖아요. 좋은 예로 이것이 대수 방정식이죠. x 플러스 1은 5. 이때 x는 4. 이 x가 무엇을 대신하고 있을 적에만 이 수식이 성립을 해요. 4라는 숫자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이라 그래.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많이 배웠을 것인데 이것은 몇 차 방정식이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수 방정식 중에서도 1차 방정식에 속하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대수 방정식의 실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n차 방정식, 또 분수 방정식도 대수 방정식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x분의 1은 4이다. 이때 x는 얼마인가? x는 4분의 1이잖아요. 여전히 이 x라는 숫자가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 방정식은 대수 방정식 맞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분수이기 때문에 대수 방정식 중에서도 분수 방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요. 또 삼각 방정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또 배워봤잖아요. 좋은 예로 sin x는 2분의 1이다. 이때 이 x값은 얼마입니까? 30도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이때 이 x라는 문자가 6분의 파이라는 저 숫자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도 삼각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그 방정식은 어떤 경우가 되어지겠습니까? 자, 상용 로그로 친다면은 로그 x는 1이다. 그러면 이때 x는 무엇인가? 10.
여러분 마찬가지로 치수 방정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요. 좋은 예로 뭐예요? 2의 x는 8이다. 이때 x는 뭐?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대수 방정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차근차근 다 배워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은 언제 배운 것이냐? 대학교 때 배운 거요. 대학교 때 배운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워왔던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워왔던 그것을 미분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길래 과연 미분 방정식이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방정식이라 하는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미분 방정식은 대수 방정식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숫자예요. 넘버. 즉, 이 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숫자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x분의 1은 4이다. 이때 x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구하는 것에 우리들의 목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은 8이다. 이때 x는 3이라는 이 숫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숫자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구하려는 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자, 함수를 구한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다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실예를 들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dy over dx, 이것은 ex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은 y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dy over dx는 ex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y를 x 함수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미분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y는 어떠한 함수를 미분시키면 ex가 되어집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했죠. 여기서 답 y는 뭐예요?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ex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y는 x의 제곱만이 답이 되느냐? 무엇도 답이 돼. x의 제곱 플러스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얼마든지 답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y는 x의 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 자체도 어떤 방정식이냐면은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대충 약간이나마 감을 잡았죠. 어떤 감을 잡았습니까? 반드시 방정식에 미분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수식 있죠? 이 수식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식 맞죠? 고로 dy over dx는 ex, 이 수식은 등식이다 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등식 중에서도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다, 이 말도 맞죠? 왜 맞아? 많고 많은 함수들 중에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c, 이때만이 답이 된다. 항상 답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은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해도 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대수 방정식이 아니고 미분 방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습니다. 왜 그래? 대수 방정식에는 미분 기호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정식에는 미분 기호가 있죠. dx, dy, 이것들이 각자 미분 기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옳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y는 x의 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은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알고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구해봤기 때문에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양변에 d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y는 dx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적분을 해줘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할 것이다. 그러면은 dy 있죠? dy를 적분을 하면은 그 값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y 더하기 임의의 상수 c1이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 ex 이것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x의 제곱 플러스 임의의 상수 c2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의 제곱 플러스 c2 마이너스 c1 이렇게 되어지는데, c2 마이너스 c1이라는 이 두 개의 적분 상수를 또 따간나의 상수 c로 대치를 시키면은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y는 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함수 y를 x로 미분하였더니 ex가 되어졌다. 어떤 함수는 얼마인가? 답 y는 x의 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구해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미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함수 y를 x로 미분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졌다. 이런 것들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함수를 x로 미분했더니 바로 또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 함수 자신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푼다라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일단 딱 봤을 때 이거 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이과 학생들은 금방 아시겠죠?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야 자기 자신이 튀어나와? 이거 답 y는 exponential x지요. 이것을 우리가 양변을 x로 한번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dy over dx, 이것은 곧바로 exponential x가 되어지고 exponential x 자체는 y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 고로 dy over dx, 이것은 y 해서 어떤 함수 y를 x로 미분하였더니 다시 자기 자신이 되어졌다. 그 함수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y는 exponential x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도록.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것과 같더라. 그 어떤 함수는 무엇이겠는가? 아까는 y 프라임에서 프라임이 하나만 있었잖아요. 프라임이 하나만 있는 그것을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 그래. 프라임이 딱 하나만 붙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을 무엇이라 한다고?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은 프라임이 몇 개 붙어져 있습니까? 두 개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개 미분 방정식이요. 그렇다면은 y2-는 마이너스 y, 이것은 이개 미분 방정식인데 이것을 만족하는 y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생각난 사람들은 생각날 거예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y는 무엇이냐면은 sin x입니다. sin x 뿐만 아니라 무엇도 답이 되냐면은 y는 코사인 x도 답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y는 sin x에서 y-는 뭐가 되어집니까? 코사인 x죠. 다시 y-에서 또 한 번 미분한 y2-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sin x죠. 그런데 여기서 sin x는 y잖아요.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in x는 무엇이에요? 마이너스 y가 되어지죠. 고로 y2-는 마이너스 y라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무엇이다? y는 sin x라고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 y는 코사인 x도
y를 2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나온 것과 같더라. 그 미분 방정식의 답이 됩니다. 왜 답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코사인 x,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사인 x,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y2-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이너스 코사인 x는 y가 코사인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잖아요.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y2-는 마이너스 y가 성립하게 되어지죠. 즉 y2-는 마이너스 y가 성립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함수들 중에서 몇 가지를 구해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있어? y는 sin x가 답이 되어지고 또 y는 코사인 x도 답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자체는 sin x, 코사인 x 두 개만 있을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또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답이 되어지냐면은 이것도 답이 되어집니다. 즉 y는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것도 이 미분 방정식의 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sin x는 코사인 x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x는 마이너스 sin x가 되어지죠. 이것을 또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sin x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sin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어지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sin 플러스 코사인이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in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y가 되어지죠. 즉 y2-는 이코로 마이너스 y가 여전히 성립하더라, 그 말이요. 어떠한 경우에도 y가 sin x 플러스 코사인 x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무엇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안다기보다도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아하, 미분 방정식은 수식 속에가 미분이 들어가 있는 수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y2- 마이너스 3y- 플러스 y는 제로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해 주고 거기에다가 한 번 미분한 것을 3배를 해서 빼주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 함수를 더해 준 것이 제로가 되어졌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답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 프라임이 몇 개가 붙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프라임이 몇 개가 붙어져 있어? 0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2개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최고로 많이 미분되어 있는 것이 2개이기 때문에. 마치 위에 n차 방정식에서 최고 차수가 7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7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듯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이 프라임이 몇 개 붙어져 있냐, 즉 미분이 총 몇 번 되어져 있느냐, 그 최고의 숫자, 즉 미분이 되어진 최고의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2개의 미분 방정식이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 2개 더 붙이면은 이것은 4개의 미분 방정식이죠. 4개의 미분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2- 해놓고 이래 놓고 이것을 4제곱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미분 방정식은 일단은 몇 개의 미분 방정식이야? 2개의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이 2번 되어져 있기 때문에 2개의 미분 방정식인데, 가장 많이 미분된 것은
차수가 몇 차예요? 4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은 2개 4차 미분 방정식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y-의 5제곱은 4이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말 뜻 자체는 어떤 함수를 한 번 미분해 가지고 5번을 제곱을 했더니 그것이 답이 4가 되어지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1개 5차 미분 방정식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가장 많이 미분된 것이 총 몇 거듭제곱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그 차수를 얘기를 해줘요. 이공계통에서 다루는 거의 대다수 미분 방정식은 몇 개의 미분 방정식이냐면은 2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 차수는 몇 차가 되었든지 간에 이공계통에서 다루는 거의 대다수 미분 방정식은 2개 미분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공계통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이 2개 미분 방정식인지 그것을 지금 처음 들으면서 딱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왜 2개 미분 방정식이 이공계통에서 많이 등장하냐면은 이공계통의 모든 과목의 제1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물리학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졌습니까? F는 ma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졌거든요. 즉 말해서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 이것에 의해서 모든 역학 방정식이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미분 방정식이 그렇게 자주 사용이 되어지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풀 적에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이 무엇이냐, 중력, 마찰력, 저항력 등등등등 이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M 해놓고 이 A라는 것이 1차원상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dt 스퀘어 d 스퀘어 x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이 x는 당연히 시간 t의 함수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몇 개의 미분 방정식입니까? 미분이 2번 되어 있잖아요. 2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2개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좌변에 이미 알고 있는 f에 대해서 우변에서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위치 x를 구하는 2개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공계통에서는 2개 미분 방정식을 다루게 되어지고 그 이상의 3개 미분, 4개 미분 그런 것은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쓸 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또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미분 방정식이란 것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그 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것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몇 개예요? 2개 이상. 그러한 경우에 편미분 방정식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편미분 방정식은 상미분 방정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울 거니까 먼저 상미분 방정식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미분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잘 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